여러분 스마트워치 잘 쓰고 계시나요? 오래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평소 시계 정말 관심 없었는데 스마트워치를 한번 사용하고 나서 와,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거 푹 빠졌다. 물론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베이스는 시계잖아요. 일단 시간 보는데 사용하고 칼로리 소모량 확인하고 그리고 알림, 그게 제일 컸죠.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뭘 샀어, 그럼 입출금 내역이 뜨잖아요. SMS 문자로 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시계 화면 깨워주고 딱 보고 나의 경제 위기 경각심도 깨워주고, 그래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 쓰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까지 좀 사용해왔던 스마트워치들은 좀 공통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게 배터리 수명이었어요. 그렇게 길지 않죠. 나갔다 오면 무조건 충전시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나갔다 와서 충전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5일, 6일 동안은. I love the tone of my talking. A little crazy, but I hear it. 어메이즈핏 밸런스 스마트워치입니다. 먼저 어메이즈핏은 2013년 설립된 중국의 전 화미, 현 제펠스의 웨어러블 브랜드입니다. 밸런스라는 해당 모델은 해외 기준 작년 9월 출시된 제품이야. 그런데 올해 2024년 이번에 국내 정식 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생긴 것대로 라이프 스타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상 GTR 모델의 성능 강화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장점들은 거의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아쉬웠던 몇 가지 부분들이 개선됐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약 35만 원. 꽤 이전에는 이것도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100만 원 넘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이전에도 고가의 스마트워치는 있었는데 좀 특이 케이스였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워치들이. 원래 시계를 제조했던 그런 곳에서 스마트워치를 좀 내놓긴 했었는데 콜라보도 하고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이제 기어코 스마트워치도 명품화를 시키는구나. 46mm 알루미늄 프레임이고요. 디지털 크라운을 포함한 2개의 버튼이 함께합니다. 아주 클래식하죠. 물론 베젤이 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대신 화면이 크잖아요. 좌측 하단에는 스피커 홀을 겸한 물 배출구가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방수를 지원한다는 말이 되겠죠. 50m 방수입니다. 반대편에는 마이크가 내장됐고요. 셀룰러 모델은 없어요. 근데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서 전화 통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NFC가 포함된 모델이 따로 있더라고요. 지금 이 모델은 NFC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전자결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주요 포인트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보다시피 디스플레이입니다. 약 1.5형 AMOLED 원형 디스플레이가 적용됐어요. 저는 손목 시계는 동그래야 맛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 이 네모란 사각 워치를 쓰고 있는데 그게 쓰고 싶어서 썼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별로 안 좋아요. 어쨌든 화면 크기가 큰 것도 매력적인데 해상도가 또 480에 480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준수합니다. 폰트 크기 변환 가능하고요.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깔끔하죠. 화면 밝기는 최대 약 1500니트, 밝은 편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밝은 스마트워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야외 시인성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1500니트니까. 그리고 이는 배터리 수명 늘리기, 제품 단가 낮추기를 위한 타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디스플레이, 모니터랑 똑같아요. 비싼 게 어때요? 더 크고, 더 밝죠? 더 성능이 좋잖아요. 왜? 비싸니까. 비싸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지만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디스플레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제품 하단에 위치한 센서입니다. 바이오 트래커 5.0 PPG. 이전보다 진보된 생체 인식 센서가 탑재됐어요. 어메이즈핏의 이전 모델들은 4개의 포토 다이오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8개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8PD 2LED 보다 정밀한 측정이 가능해진 거죠. 이전보다. 포토 다이오드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D로 녹색불로 쪼고, 그리고 이 포토 다이오드가 그 빛을 데이터화하는 거죠. 자세한 원리는 직접 찾아보세요. 이 친구는 심박수, 혈중산소 농도,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패턴, 운동, 호흡수, 그리고 체성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여러 추적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추적 항목들을 갖고 있어요. 보다시피 스트랩은 실리콘이고요. 교체 방식은 일반적인 시계들과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워치 스트랩 교체 방식도 좀 원터치가 늘어나고 있는데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완벽하게 손목에 밀착되는 건 맞아요. 착용감도 착용감이지만 이쯤 되면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랩 포함 무게는 약 51g. 제가 보유한 스마트워치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객관적으로도 가벼운 편이에요. 대신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제품은 안드로이드 7, iOS 14 이상의 장치들과 호환됩니다. 저는 아이폰 유저이기 때문에 아이폰과 연결했습니다. 연결 안 되면 어쩌지 했는데 잘 됐고, 그리고 애플 헬스 그 앱과도 연동됩니다. 동기화돼요. 그래서 어메이지핏 밸런스와 사각워치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셨는데 나만 몰랐나? 제가 조금 이제 옛날 사람인가 봐. 어떤 AP가 사용됐는지 그 언급은 없습니다. 저장 공간은 약 2GB고요. 탑재된 운영체제는 잽OS 3.0입니다. 200개 이상의 워치페이스가 준비됐고요. 그에 맞는 Always On 디스플레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OD. 워치페이스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달리 느낄 수 있겠는데 저는 대부분 다 마음에 들었어요. 모든 워치페이스가 개별 편집을 지원하진 않아요. 무슨 뭐 색깔 바꾸고 추적 모드 뭐 위치 바꾸고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커스텀. 근데 그거는 뭐 다른 스마트워치들도 크게 다를 거 없고, 일단 저는 이게 원형 디스플레이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큼직하고. 자체 앱스토어에 등록된 앱은 모두 합쳐서 약 150여 개입니다. 물마시기 알림, 구글 OTP 등등 그런 앱들이 있어요. 녹음 기능 이런 거는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스마트워치 자체 앱 수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있으면 된다, 그런 주의거든요. 뭐 기능의 우위성을 떠나서 잽OS는 구글 웨어 OS와 애플워치 OS가 좀 적절하게 섞인 느낌이에요. 저 멀리 제 기억 속에 있는 웨어 OS보다는 지원하는 기능이 더 많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써왔던 워치OS에 비하면 앱 유연성은 다소 떨어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연성이라는 것은 자체 앱이 아니라 서드파티 앱과의 연계성, 그 유연성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 사각워치 조합 경우에는 뭐 필립스 휴라든지 로보락, 멜론 뭐 이런 이제 위젯을 지원하는 앱들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바로 그게 워치로, 스마트워치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열지 않은 상태로 로봇 청소기를 구동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조명을 켜거나 끌 수도 있고, 다음 이전 노래를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잽OS는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그런데 아까 전에 저는 스마트워치를 스마트하게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각워치를 오랜 시간 써왔지만 그런 기능이 있어도 잘 안 씁니다. 조그만한 화면에 손가락을 이렇게 막 비비는 것보다 그냥 스마트폰 열고 누르는 게 더 빠르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안 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죠.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안 쓴다고 해서 뭐 남들까지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듀얼밴드 원형 편광 GPS 수신 안테나를 탑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6개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다중 경로 간섭을 줄이고 훨씬 정확하게 위성 신호를 포착한다는 게 공식 설명이에요. 항공기, 차량 등에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스마트워치 제조사들도 응용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즈핏이 상당히 빠르게 이러한 기술을 스마트워치에 접목시켰었고, 제가 뭐 진득하게까지는 아닌데 좀 여러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GPS를 뭐 자동차 운전, 오토바이 운전, 그리고 걸어서 뭐 산책할 때도 그런 거 보면은 경로는 진짜 확실하게 잘 따져요. 정확하게 잘 따줍니다. GPS가 이렇게나 좀 정확한데 아쉽게도 별도 맵은 없습니다. 맵 앱은 없어요. 지도, 내비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그냥 구글 지도를 넣지 않고 좀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좀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 다음은 이게 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걷기, 근력 운동부터 실외 사이클링, 트레드밀, 로잉머신, 스키, 태권도 등등 약 150여 개의 스포츠 모드를 포함하고 있어요. 150여 개 중에 제가 썼던 거는 그냥 실내 걷기, 실외 걷기, 그리고 드라이빙, 마지막 하나가 뭐였지? 근력 운동. 그 정도가 다요. 혹시 승마 하시는 분 계세요? 그것도 있습니다. 이동한 거리, 걸음수, 평균 속도와 최고 속도, 심박수 등이 모두 기록됩니다. 덤으로 AI 기술이 응용된 잽코치도 포함됐어요. 개인 맞춤형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요. AI 알고리즘을 응용해서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운동 계획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실제 트레이너 말도 안 듣는데 이 기계 말을 듣겠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운동 강도와 휴식 타이밍을 정할 때 꽤나 도움됐습니다. 휴식 타이밍 정할 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수면 패턴 잡는 게 좋았어요. 잘 때가 제일 행복하거든. 그 해외 이제 커뮤니티, 레딧 같은 데 보면은 이 수면 패턴에 대해서
뭐 정확하다 부정확하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요. 근데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사각워치를 같이 이렇게 쌍으로 끼고 며칠 생활을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체감될 정도로 큰 차이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오랜 시간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는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뭐 다른 스마트워치도 마찬가지인데 이 측정된 데이터들은 참고용입니다. 다 제각각이에요. 누가 더 맞다, 뭐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스마트워치들은 보다 더 정확하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스마트워치는 몇 없습니다. 심박수나 이런 수면 패턴 이런 것들이 뭐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이런 걸 제가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사용하면서 쉴 새 없이 계속 데이터를 사용자한테 제공하잖아요. 그게 기든 아니든 사용자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코치랍시고 계속 경고해요. 내가 운동 좀 하겠다고 하면 쉬는 날인데 왜 하냐고 물어봅니다. 조금 앉아있으면 일어나라고 하죠. 2시간마다 물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여러 푸시 알림들 딜레이 없이 즉각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오는 거 확인했고요. 뭐 중복돼서 뭐 2번, 3번 이렇게 오는 거 없습니다. 한 6일? 일주일 동안 사용을 했어요. 정확히는 6일일 거예요. 제가 제품을 받고 언팩하고 나서부터 바로 사용을 했으니까 착용하고 쓰다 보니까 장단을 좀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장점부터 말씀드릴까요? 단점부터 말씀드릴까요? 기분 좋게 단점부터 가죠. 운동 중에 심박수, 시간, 거리 등을 좀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해줘요. 음성 프롬프터 기능이 내장돼 있다는 거죠. 분기별로 뭐 1km를 넘겼다, 몇 분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헤드폰이나 내장 스피커로 들려줍니다. 근데 이때 출력되는 음성이 영어예요. 영어, 한국어가 혼재되어 있어요. 간간히 보이는 오역을 포함해서 좀 완벽하게 현지화되지 않은 부분들. 그리고 이 친구는 알렉사를 지원해요. 아마존 알렉사. 국내에서 알렉사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음성을 지원을 해요. 음성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음성 명령도 영어로 해야 됩니다. 적절한 한국어 패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에 공식 출시를 했기 때문에 제펠스가 어메이즈핏으로 국내에서 한국에서 재미를 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은 더 신경 써줘야죠. 장점은 너무나 확실해요. 배터리 수명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많이 길어요. 물론 아날로그 시계와 결합된 흑백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스마트워치, 값비싼 무거운 스마트워치에 비하면 그렇게 무자비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랑 비교하면 굉장히 긴 편이죠. 한 번 충전으로 제가 6일을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약 8%였어요. 참고로 어메이즈핏은 공장 초기화 값이 굉장히 냉정해요. 저기 P사의 루믹스라는 카메라처럼 처음 초기 실행했을 때 옵션들이 대부분 다 꺼져 있습니다. 푸시 알림, 수면 패턴, 뭐 심박수 경고 이런 것들이 다 꺼져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사용자들이 다 켜줘야 됩니다. 그걸 다 켜고 테스트를 한 거예요. AOD,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켜질 않았습니다. 그거는 다른 스마트워치 쓸 때도 켜질 않았어요. 그게 배터리 잡아먹는 주범 중에 하나예요. AOD까지 켠 상태로 측정하면 대략적으로 한 5일 정도 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공식적으로 절전 모드에서는 약 2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은 약 30분에 50%, 그러니까 1시간 정도 충전하면 거의 완충한다고 보시면 돼요. 배터리 용량이 475mAh, 일반적인 스마트워치들에 비하면 큰 편이긴 한데 대차게 넉넉한 수치는 아니죠,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저런 디지털 카메라 배터리에 비하면은. 근데 이렇게 오래 간다는 건 OS 최적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제펠스가 어떤 방향을 추구하는지 저는 대충 알겠더라고요, 쓰면서. 전부 다 기본 이상은 하고 있는데 배터리 수명까지 길어버리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전 모델들은 제가 직접 써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 밸런스를 쓰면서 느꼈던 점은 괜찮네. I love the tone of my talking. A little 정밀한 GPS 추적 성능, 커다랗고 깔끔한 디스플레이, 긴 배터리 수명, 저는 이 세 가지가 제품의 아쉬운 점을 모두 잡아먹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말은 더 완벽하게 지원해줘야죠. 오래가는 배터리만큼
한국에서도 오래 가고 싶다면 제품 가격은 35만 원, 옵션 다 켜고 5일이나 가는 스마트워치입니다. 그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외출 후 집에 들어와서 스마트워치를 늘 충전시켜야 한다는 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스마트워치와 함께 힘세고 강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은 소비자분들이라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메이즈핏 밸런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 끝날 때쯤이면 시간이 새벽 2시야. 디스플레이 밝기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세부적으로 다 끌 수 있고, 이제 절전 모드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 어때요? 다 꺼버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선택적으로 절전시킬 수 있는 그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배터리를 오래 끌고 가려는 어떤 그 의지가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메이즈핏이라는 게 저한테도 그렇게 익숙한 브랜드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뭐 재밌는 경험한 거죠. 저는 이거 계속 쓸 것 같아요. 이거 저 주는 거예요. 제 겁니다, 이거.